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판례를 사례로 하나하나 좀 상담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분쟁, 또 유치권이라든가 친권, 보증, 명의신탁, 입양 모두 좋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요? 이게 이제 춘천지방법원에서요. 네. 그 8월 27일 날 선고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음주 측정 거부를 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거부한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 음주 측정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게 굉장히 그 이례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게 음주 측정 거부했는데 어떻게 이게 무죄가 될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무죄가 선고된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이제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은 이제 그 강원도 저기 어느 지역에 있는 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네. 이제 음주 측정은 요구를 받았고 음주 측정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것인데요. 그 피고인이 그 장소까지 가게 되는 과정 자체가 이제 불법이라고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건의 이제 그 시작된 계기가 그 택시 승강장에서 그 피고인이 그 술을 마시고 이렇게 음주 가물을 막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기사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서 네. 현행 범인으로 저기 체포를 해가지고 지구대로 끌고 간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한 경우는 아니고 예, 택시 승강장에서 술을 예. 마시고 예. 음주 가무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란을 좀 피웠다 이렇게 좀 피우는 봐도 상황에서 되겠군요. 택시 네. 기사들이 신고를 했고 현장에 네. 경찰관이 출동을 한 것인데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피고인을 그 지구대까지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필요한데 그 끌고 가는 상황에서 영장을 가지고 끌고 간 게 아니고요. 네. 그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지금 원래는 현행 범인으로 해서 끌고 가려고 하면은 그 이 해당 피고인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봐서 방금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볼 만한 그런 범인이라는 것이 그 굉장히 명백해야 되는데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네. 그러면 현행 범인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 사람을 지구대에 그 끌고 가서 그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으로 봐가지고 그걸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라고 보아서 그러면 그 지금 음주 측정 거부로 이제 처벌할 수 없다. 네. 그렇게 판단을 했던 사안입니다.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음주 측정을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네. 어떤 거냐면요. 네.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다라고 의심을 살 만한 사람한테 음주 측정을 요구를 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정당한 이유가 없이
거부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을 하는 것은 합당한데요. 네. 이 사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구대로 끌고 가는 그 전 과정. 단계 네. 과정 자체가 절차 자체가 이제 좀 법적으로 문제가 불법적이기 있었다. 때문에 네. 그럼 그 후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도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네. 그렇다면 거부한 것 자체를 처벌하기는 음. 곤란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그 승강장에서 소란을 피우기 전에 예.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누군가 봤거나 인정이 된다면 된 사례에서 음주를 측정을 거부를 한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강제로 연행해서 파출소까지 데려간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예, 말씀인 그러니까 거죠. 임의동행을 요구를 해서 가서 음주 측정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부분인데 네. 이걸 현행 범인으로 아마 체포를 해가지고 데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뭔가 그 경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절차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은 엄격하게 지켜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그 음주 측정 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처벌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결국에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지구대에 가서 측정을 요구를 하고 그걸 거부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지금 이 경우에는 결국은 그러니까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로 끌고 간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된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절차상에 지금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지만 절차상의 문제 없이 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승강장에서 뭐 춤을 추고 또 소란을 피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음주 측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차량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그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볼 만한 명백한 어떤 증거가 네. 그런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요. 그런 사정이 없었다면 그런 뭐 누군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승강장에서 이렇게 소란만 피웠다면 네. 음주 측정 받아야 할 의무가 그런 없다는 거죠. 경우에는 없죠. 그러니까 음주 운전을 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볼 만한 상당히 의심이 되는 상황 자체가 있어야만 있어 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런 측면보다는 결국에는 그 지금 절차적인 부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해가지고 지구대에 끌고 가서 결국에는 음주 측정 요구를 네.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결국엔 위법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음주측정 거부 처벌은 좀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렇게 네.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제 술만 드시고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 소란을 피웠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글쎄요, 이거는 소란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문제랑 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문제가 같이 이제 죄명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는 처벌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현행범인 체포 과정의 어떤 위법성을 근거로 하여서 네. 그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돼서는 무죄 선고를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뭐 땅 문제 많이 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예,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도 그렇고 가사 분쟁도 좋고요. 그냥 마음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고 적법한 해결을 좀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사례 아니면 여기에서 좀 더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으면 좀 마무리
예, 뭐 결국에는 그 수사기관이나 경찰에서 결국엔 직무집행을 할 때 네.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음. 집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처벌해야 될 수 있는 피고인도 무죄 선고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수사기관에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피고인이나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뭔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음주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소란만 피웠다면 여기에서도 그 파출소나 경찰서까지 동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거는 임의동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끌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찰서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로 영장 없이 데려갈 수는 그렇습니다. 없다라는 네. 말씀인 거죠. 예. 네. 자, 다음 사례는 또 어떤 사례 알아볼까요? 그 지금 이제 마트에서요. 네. 그 어린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전화 먼저 예. 받고 말씀 듣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나는 그 임대인인데요. 예. 임차인이 예. 그 이제 월세 그 임차인이 예. 그 밤에 이제 그 친구들 데려와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고 그러면은 네. 그 옆에 이제 시장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보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건? 그런데 이제 보통은 임대차 계약을 썰을 작성을 할 때요. 예. 그런 부분까지 어떤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잖아요. 글쎄요, 이 계약 쓸 때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그렇기 썼는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임차인한테 가셔가지고 예. 이게 너무 소란행위를 하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좀 권고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그 설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설득을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그 임대차 계약상의 어떤 의무에 임차인의 의무 내용 중에 네. 고성방가를 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네. 그 들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임차인한테 얘기를 하고요. 네. 만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고 싶으시다면 좀 전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예. 그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뭐 고성방가를 하거나 다른 임차인들한테 피해를 줄 경우에는 뭐 그런 횟수가 뭐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약사항을 명기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간에서요? 할 수도 있죠. 예. 계약서 상에다가 계약서 내용 중에 그 네. 특약사항을 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중간에요? 예. 그러면 그건 이제 부동산에 가서 같이 입회해서 해야 그러니까 입회하에 하시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죠. 그리고 그걸 기재한 다음에 날인은 반드시 하시는 것이 그 부분에 수정한 부분에다가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계약 처음에 입주할 때 네. 그 특약사항을 읽는 게 낫겠네요. 그래. 예,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 네. 골치 아파가지고. 네. 죽겠어요, 아주. 뭐 한 두어 차례 얘기했는데도 계속 이제 예. 친구들 데려오고 예. 좀 소란 시끄럽게 예.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시 한번 좀 협의를 잘 해보시고요. 안 되면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형마트에서 이제 철제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가 마트 측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네. 요새 대형마트에 가면은 카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카트를 그 보관하는 보관 장소하고 뭐 임시 매장 가판대 사이에 여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린 아이가 철제 스탠드에 이제 머리를 부딪힌 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 사안의 경우에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했던 사건에서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마트 측에다가 그 인정을 했고요, 물었고요. 그 손해배상 금액은 결국엔 한 300여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인정을 했습니다. 머리를 많이 다쳤나 보죠. 아주 많이 다친 것처럼 보이지는 않기는 한데요. 네. 뇌진탕 치료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가 그 300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다친 것은 아니고요. 네. 그 300만 원 정도가 인정된 것을 보면은 아주 중대한 사고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대형마트에서 카트 보관 장소가 이제 원활하게 관리가 되지 않은 점에 이제 책임을 예, 그렇습니다. 물은 이게 상태라고 볼 수가 그 있겠죠. 공작물이나 네. 이런 어떤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한테 관리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실제 사례를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나요? 1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또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어떤 사례일까요? 예, 그 다음 사례는요, 울산에서 최근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원주나 이런 강원도 지역에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그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용 계약을 장기로 이제 체결을 하는데 그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원고가 그 어머니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공원묘지 사용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결국에는 거기다가 그 또 묘지를 쓴다라고 하는 계약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묘지 어머니 예. 아버지 묘를 아버지를 쓰기로 다 쓰는 걸로 이제 계약을 일단 했는데 결국에는 공원묘지 측에서 결국에는 그 울산구청으로부터 그 매장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묘지를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묘를 개장을 해가지고 화장을 한 다음에 납골당에다 안치를 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하고 위자료를 청구했던 사안인데 그것이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머니 묘가 있었는데 예. 이왕이면 아버지 어머니를 같이 모시기 위해서 공원묘지를 장기로 계약했는데 예. 두 분 다 모시지 못하게 되니까 예. 어머니는 기존 모시던 묘를 다시 다 화장을 한 거죠. 화장까지 해서 같이 모시려고 했는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래. 상담 전화 먼저 네.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그 보증금을 일부만 받고 일부는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 이미 나와서 이사는 가버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집주인이 지금 현재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네. 돈이 없다고 새 들어오면 준다고 하고 지금 2달 넘게 제 다음 새가 안 들어와서 안 주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 네.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네. 결국엔 지급명령을 받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인 소유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넣으면 네네. 빨리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몇 개월 걸리는 거죠? 예, 몇 개월은 걸릴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요 지급 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도 이사를 했다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네. 나간 상황이라고 하시고요. 네. 근데 뭐 그 이사를 나가기 전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네. 그 일단은 저기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 주니까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소송을 할 수도 지급 명령 신청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듣기에 이사를 예. 하게 되면 불리하다라고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권 불리하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네.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사를 나가는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이사를 나가는 것이 뭐 대항력이라든지 우선 변제권 관련돼서 불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하기 전에 돈을 네. 못 받을 것 같다. 예. 그러면은 일단 이사부터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임차인 등기 그런 경우에는 예. 일단은 이사 가기 전에 결국은 감유를 먼저 해놓고요. 네. 그 보증금에 대한 감유 신청해서 감유를 해놓고 이사를 나가면서 뭐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예, 여러 가지 있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급 명령 신청은 또 하고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그럼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일단 뭐 이사를 해도 예. 크게 불리한 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감유를 먼저 해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담들이 좀 종종 자주 그러니까 들어오던데. 임대차 기간이 네. 만료될 즈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그러니까 이사 가기 직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그 이사를 나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매를 하기 전에 항상 지급 명령 신청이 먼저 절차상으로 이루어져야 나중에 경매도 가능하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급 명령 신청하고 나서 한 몇 개월 정도만 있으면 경매까지 가능할까요?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아. 법원에 따라서 네.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지급명령이 그 발령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안 돼가지고 그 결국 확정되는 부분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당 그렇습니다.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처리 네.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해 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윤성욱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건강검진까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